자, 이번 강의는 이제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을 이제 살펴봅시다. 자, 이 전압 변동률은 우리 뭐 직류기에서도 나왔고요. 동기기, 동기발전기에서도 나왔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애정 변동률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무정할 때, 그쵸? 그거 곱하기 100. 이래서 정격 전압, 얘는 무부하 전압, 정격 전압. 아하, 정격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무부하 때와 그 다음에 정격, 우리가 부하를 달았을 때 그때의 전압의 차의 비율, 이걸 우리가 전압 변동률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변압기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일단 2차를 1차로 환산한, 그렇죠? 리액턴스, 그 다음에 저항, 이 전체를 우리가 Z12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뭐 110V를 이렇게 가했을 때 여기에, 그렇죠? 110V가 걸리겠죠. 언제? 무부하 때지, 무부하 때. 여기에 부하가 없을 때에는 여기에 전압과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치? 여기에 다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어떻게 정했었냐? 엡실론은, 그쵸, 정격 전압. 그래서 요거 노말, 그래서 n을 써서요, vn. 그리고 분자에는 무부하 전압 v0 마이너스 vn 곱하기 100,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왔었고요. 주로 이 전압 변동은 우리 변압기에서는 2차 측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것을 첨자 2를 써서 2n, 여기도 2차 측의 무부하, 2차 측의 정격, 이렇게 보통은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2차 측을 기준으로 다 얘를 바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쉽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그냥 R2, X2, 2차 측을 기준으로 바꾼 전체의 저항과 리액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부하를 이제 걸었다고 했을 때는, 그쵸? 여기에 100V를 가해도 여기에 100V가 그대로 다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90V가 걸렸어요. 아, 그럼 여기에서는 10V의 어떤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이 저항에서와 리액턴스에서는 각각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전력 손실이 발생되어서 동손이 발생되었었죠. 지난 시간에 따져봤죠. 여기서 얼마의 전압 강화가 만들어집니까? 여기에서는 얘를 V2N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그쵸, 여기에 흐르는 정격 전류 2차 측 I2N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여기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I2N R2, 그쵸,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I2N X2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비율로 표현한 것이 뭐냐? 아, 이때 2차 측의 정격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방금 살펴봤잖아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 I2N이라고 했을 때 뭐 전류와 저항의 곱이 여기에서의 전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격 전압분의 R2에서의 전압 강화 곱하기 100 한 것을, 아하, 이것을 퍼센트 저항 강하다, 이렇게 퍼센트 저항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간단히 P라고 쓰자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의 역시 전압 강화의 얘는 비율인 거죠. 전압 강화는 얘고, 전압 강화의 비율이니까 얘 비교해서 V2N분의 I2NX2 곱하기 100 한 것, 이것을, 아하, 얘도 퍼센트로 표현했죠. 이것을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 얘를 Q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이용해서 전압 변동률을 나타내 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그쵸, 이것도 어떤 변동된 비율이긴 해서 이 둘의 어떤, 그쵸, 합한 값으로 표현돼야 될 텐데, 이것은 이 둘을 그냥 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얘와 저항과 리액턴스 사이에서 어떤, 그쵸, 역률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칙적으로는 코사인 세타를 얘를 곱해야 되고요. 이쪽에다가는 사인 세타를 곱해서, 그리고 여기 100%는 그냥, 그쵸, 이 둘 100%는 괄호 밖으로 그냥 꺼낸 거예요. 그치? 인수분해 하듯이 밖으로 꺼내버린 거고요.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코사인과 사인이 곱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우리 뭐 그런 것들은 간단히 결론만 받아들이고 가자고 그랬죠. 이런 복잡한 역률 관계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이런 변동되는 값들을 그렇죠? 고려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론 자체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결론을 받아들여주고 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즉 얘랑 곱한 거죠. 지금 얘랑 곱한 거에다가 지금 여기 코사인 세타를 쓰고요. 얘랑 곱한 거에다가 그쵸? 사인 세타를 이렇게 써준 이것이 바로 최종 전압 변동률,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이고, 자 얘가 뜻하는 게 뭘까요? 잘 보시면 2차 측의 정격 전압분의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의 비율. 그래서 오호,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P라고 표현하고 퍼센트 저항 강화. 자 얘는 뭡니까? 2차 정격 전압분의 리액턴스에서의 전압 강화. 오호, 그 비율을 뜻하는 퍼센트.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간단히 Q라고 쓰고, 최종적으로 전압 변동률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형태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것을 퍼센트 저항 강화, Q를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2차 측에서의 지금 그렇죠? 부하를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고 있을 때죠. 그치? 그때 걸리는 2차 측의 전격 전압분에 여기 전격 전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1, 2차 합한 전체 저항과 전체 리액턴스입니다. 간단히 우리가 2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R2, X2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자면 V2N분의 R2에서의 전압 강화의 비율, 그래서 얘를 퍼센트 저항 강화, X2에서의 그쵸 저항 강화,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그래서 얘를 Q라고 표현하는데, 전체의 전압 변동률 자체는 이 둘을 그냥 무작정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엔 역률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P에다가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Q에다가는 사인 세타를 곱해서 더한 것이 전압 변동률로,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용을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결론 뭡니까? 이거죠. 결론. 전압 변동률은 그렇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인데, 특히 이 변압기에서는 퍼센트 저항 강화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의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인데요. 여기가 보통 이제 플러스로 표현될 때는 이제 지상 부하를 갖고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로 표현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표현될 때는 진상 부하를 가질 때 그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 역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반복하면 뭐 좋으니까요. 이 P가 뭐라고요? 여기 P는 자, 2차 측의 전격 전압분의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그래서 퍼센트 얘를 저항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Q를 2차 측의 전격 전압분의 리액턴스에서의 전압 강화의 비율, 그래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호, 자, 이 부분만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얘는 뭘 한 거냐면 분자분모에 지금 어차피 분자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해도 되잖아요. 여기에도 I2N을 곱하고 분자에도 I2N을 한번 곱해봅시다. 자, 분자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식은 그렇죠, 얘네들을 곱한 거고, 분자는 그러면 I2N의 제곱 R2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자, 여기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쵸, 전력이죠, 전력. V와 I 곱한 걸 우리가 용량이라고도 얘기하니까 얘를 전격 용량이다 이렇게 PN 표현하고요. 얘를 가만히 보면 얘는 뭡니까? 저항에서 일어난 전력 손실인 거죠. 이거 바로 전 시간에 전 강의에 살펴봤죠. 우리 저항에서 일어나는 손실 뭐였습니까? 동손이었죠. 그래서 이 전압 변동률에서의 이 퍼센트 저항 강화에는 이 전격 용량분의 전격 용량이라고 했죠. 전격 용량분의 얘는 뭐였습니까? 동선이죠. 동선. 그리고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피던스 와트라고도 했죠. 임피던스 와트. 이걸로도 이렇게 전압 변동률과 역시 관계론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 두었네요. 전격 용량분의 동선 또는 임피던스 와트 이렇게 해서 퍼센트 역시 저항 강화가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보고요. 또 뭐 지금 같은 상황이죠. 같은 상황에서 오호 이번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만들어지면 뭐 이 둘의 합산한 것을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얘도 정의는 똑같겠죠. 2차 측의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서 만들어지는 전압 강화의 비율. 오호 이것을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또는 사실은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전에 배운 거죠. 그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지금 P였고요. 여기에서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Q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퍼센트 전체 임피던스 강화 사이에서는 그냥 무작정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나옵니까? 아니죠. 이 둘의 어떤 역률 관계 때문에 둘을 이런 피타고라스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생각해야죠. 아하, 여기에서도 성립하는구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퍼센트 저항 강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사이에는 이런 직각삼각형 관계가 성립하면서 역시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이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둘을 안다고 하면 무작정 더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이렇게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형태로 얘가 표현될 것이다. 그 얘기죠. 오호.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도 해석을 해보냐면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걸 해석을 또 해보면요. 자 이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는 이쪽 임피던스에서의 전압 강화죠.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이게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었죠. 그치?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그치? 여기에다가 0V부터 쫙 올려가면서 여기를 단락시켜서 지난 시간에 살폈죠. 여기를 단락시켜가지고 0V부터 쫙 올려가면서 이쪽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그때 여기에 요 전압이었죠. 요 전압. 이것을 VS라고 하고 이쪽에서의 전압 강화를 뜻하는 그쵸? VS 임피던스 전압 그랬었죠. 자,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렇게도 역시 아하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도 얘를 표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이것이 등장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요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우리가 단락전류죠. 단락전류는 전격 전류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에서 처음에 나왔던 공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을 변형을 해보면 자 IN이 밑으로 가면 이렇게 IN분의 IS 그것이 바로 그럼 이쪽에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만 남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것이 단락비라고 되었었죠. 이것을 단락비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의 B가 단락비였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거였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자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죠. 10V 제곱분의 ZP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서의 전압 여기에서의 여기 용량 이것들의 단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V는 얘는 킬로볼트를 단위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P는 킬로와트를 단위로 해서 계산해야만 퍼센트 임피던스가 맞춰지는 이 공식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10V 제곱분의 ZP 자, 요 관계에도 이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사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